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NCS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셨다면 아마 많은 의문사항이 드실 것 같아요. 이미 이 NCS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나 이제 그 정도는 알아 라고 하겠지만 처음이라면 약간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국어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이 요구가 됩니다. 문서 이해가 있고요,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길래 이러한 시험을 본다는 거지? 이러한 테스트에 내가 응해야 된다는 거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서 이해라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다양한 문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빨리 이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독이 가능하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시험에서 독해 파트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이 맞는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주제문을 찾아라,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가 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서 작성 파트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기본 틀을 유지하는 거,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문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우리는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 유형이 바로 문법이나 어휘, 유의어, 다의어, 반의어 찾기, 그 다음에 글 수정하는 거, 틀린 글자 찾기,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청은 글의 반응, 추론,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의사표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가나다라, 문장이나 문단 배열 맞춰라. 그 다음에 개요표 작성해서 빈칸을 띄워놓고 이 개요표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어떤 상황을 주어놓고 이 상황에 맞는 속담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빈칸 추론해봐라. 이러한 문제들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갖추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5가지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의사소통 능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읽어보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쵸? 읽어봤을 때는 의사소통 중요한지 알 것 같아. 사람하고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당연히 의사소통 중요하지. 근데 문제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사소통 개념에 대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 전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적인 측면 어떤 부분이 요구되느냐? 바로 경청 능력이 요즘 더 잘 주의 깊게 중요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뤄놨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이해해서 내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게, 그래서 예전과 다른 게 말하기 듣기가 아니라 요즘 초등학교는 듣기 말하기라고 교과목도 수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청 중요하고요. 문서적인 측면이야 문서 이해 능력, 얼마나 문서를 잘 작성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각설하고 저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입니다. 딱 봤을 땐 이게 웬 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제시된 낱말의 대응관계로 볼 때, 대응식이죠. 빈칸에 들어가게 알맞은 것, 즉 대응관계를 보고 빈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휘를 찾아봐라, 이 내용입니다. 막상 문제 들여다보니 별로 어렵지 않죠. 낙숫물이 대돌을 뚫는다, 속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낙숫물이 대돌, 속담 기억하고 가랑비가 무엇을 적시나요?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신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약
2, 3초 내로 풀고 넘어가셔야 우리가 뒤에 가서 긴 독해 문제 같은 것을 풀 때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 함께 보시죠. 자,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그래도 길지 않은 단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는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빠르게 봐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면 그래, 요지, 중심, 생각, 목적 같은 말입니다. 이 글 왜 썼어? 뭐 전달해 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지이다 보니까 주어진 글을 해독할 때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어휘 체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생소한데 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주제를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덥고 습한 여름철입니다. 여기서 힌트 하나 나왔네요. 여름. 또 하나의 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하,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내용 하려고 하나 보구나.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잖아. 좀 골치 아프잖아. 맞나 보죠.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물론이고 버리는 수고까지 덜 수 있는 기술 개발했대요. 어떤 기술이냐? 1등 공신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 들어있는 무엇이었다? 미생물이었다. 최대 고민이었던 냄새는 무엇이 잡아줬다? 미생물이 잡아줬다. 악취를 일으키는 황화수소 등이 물을 만나 이온화된 뒤 씻겨 내려간 것이다.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거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매일 가정에서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도 물로 한번 씻어 염분을 제거한 뒤에 나무 조각, 스펀지 넣고 물만 꾸준히 뿌려주면 어떻게 된다?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 이걸 왜 썼을까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어때요? 효과적인 방법이 생겨났다.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대해서 개발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어떤 문제 나왔는지 다음 유형 한번 볼까요? 자, 오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류에 대한 거 안타깝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유행을 바랄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개념서 확인하시고요. 각 오류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오류, 내용 이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류하고 그 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와 연관 지으면 아, 이런 상황이 오류로 나오겠구나 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인과관계 오류가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입니다. 염색을 하니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 원인과 결과. 사람들이 반팔을 입으니까 날이 더워진다. 그 다음에 내가 세차를 하면 비가 와. 원인과 관계이긴 하지만 오류입니다. 그렇죠. 앞뒤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볼게요. 내가 만난 외국인들은 다 매너가 좋았어. 그걸 보면 외국인들은 다 매너가 좋은 것 같아. 1, 2, 3번과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 2, 3, 4번 다 오류입니다. 그런데 1, 2, 3번은 원인과 결과가 좀 불명확합니다. 이를 바로 우리는 인과관계의 오류라 하고요. 4번 한 가지 상황을 보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를 바로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오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유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면 안타깝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강산 수업을 할 때도 오류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실 때 시간 많이 할애합니다. 독해만큼 할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 추리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평상시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어 라는 것들이 잡혀 있으면 문제 다가가기 쉽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4명의 친구들 볼링 게임입니다. 이들의 발언을 고려하여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점수 높은 순서대로 한 거 맞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승부 없습니다. 4명 모두 발언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철민이가 말합니다. 나는 1위도 3위도 아니야. 그럼 철민이는 2 혹은 4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태수가 말합니다.
나는 1, 2위 아니야. 그럼 나는 3위 혹은 4위. 나는 3위도 4위도 아니야. 나는 그럼 혹은 1위 혹은 2위. 나는 철민, 태수, 규록에게 다 줬어. 그러면 진기가 4위 확정입니다. 자, 진기가 4위 확정이고요. 자, 4위가 확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지워지겠죠. 철민이가 2위입니다. 태수가 3위고 2위, 3위가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규록이는 자연스럽게 1위가 됩니다. 빨리 풀어지네요. 이런 문제만 나온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이런 문제 아닌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나옵니다.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2번, 3번 풀어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꼭 잘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NCS가 뭔지, 왜 의사소통 능력이 국어 영역과 대칭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꼼꼼하게 푸시고 저하고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